저는 그 첫애가 이제 대학 4학년이고 이래서 지금 좀 이제 그 취업을 앞두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그 고민도 있고 해서 그런 거 본데 굉장히 그 첫애와 지금 대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기는 그 깊은 그 생각이 있는 듯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부모로서 걱정되는 바도 있고 이래서 지금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뭐 어떤 그 지금 그 활동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학우들과 어울려 지내느냐 이런 것을 그 많이 알아보고 또 관심도 있고 해서 그 진로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그 예민하게 그 대화를 깊게 하지 않고 그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말이면은 토요일 날 일찍이 집을 나서 주말 농장에 도착하면은 그 힘든 일도 있고 좀 이런 것을 그 부모에게 좀 도와주면 안 좋겠느냐라고 같이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빨리 따라 나설지도 않고 이래서 그 좀 섭섭할 때도 있고 대화 이런 게 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그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좀 쉽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내 필요에 의해서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는지,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응해주는지, 지금까지 자기 살은 것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답답하니까 물어보고, 내가 필요하니까 가자 그러고, 항상 내 필요에 의해서 아이에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니면 아이가 필요해서 뭔가 나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자든지 어디를 가자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는지, 내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얘기해 왔기 때문에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잘 안 응했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진절머리가 났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부하는 게 좀 강해졌다. 전에는 할 수 없이 좀 따라다니고 말도 듣고 했는데 이젠 싫다. 이렇게 나이도 들었지만 이게 너무 상처가 커서 굳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자 그래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함께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성격상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내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특히 아이하고 관계에서. 그런 데서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탁 자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거나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내가 필요하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 대화하기 싫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원인인지를 살펴서 첫째, 내가 항상 좀 상대에게 내 요구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아이가 필요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하자고 할 때 마치 내가 아이에게 뭐 하자 했을 때 아이가 거절하면 섭섭하듯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헤아려서 아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꺼이 그래 해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너 의견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아빠 생각은 좀 다르니까 나 좀 며칠 한번 생각해 보겠다든지 거절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내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자꾸 대화를 요청하게 된다.
또 내 필요에 의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상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부드럽게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상처가 아이한테는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참의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참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까르마, 내 업이 좀 높게 된다. 변하게 된다. 그럼 자연적 아이가 대화가 좀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곁들여서 제가 그 아이에 대한 그 관찰을 보면은 너무 지금은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조금 빠져서 좀 그렇게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은 그런 쪽에 함으로써 대화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거 있더라도 자기가 한번 이런 문제는 그래도 부모님과 상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떤 인터넷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활용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계속 젖어서 다른 부모의 어떤 대화를 좀 관심사를 묻고 싶은데 그 부분은 자기가 어당이 알고 있다. 어당이 자기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헤쳐나간다. 이런 자신 나름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본인이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아기가 어릴 때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내하고 의논하고 부모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살아왔습니까? 상의하고 그건 본인 생각이고. 마누라한테 물어볼 때 남편이 매사에 부부간에 의논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부모에게 물어볼 때 우리 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모하고 상의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한번 편안한 자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가 그렇다고 하면 거의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래 따라 배워서 그게 사고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 나하고 의논해라. 그러면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당신은 그랬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가 나와 모든 일을 상의하고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생활 습관이 부부간에 늘 상의하고 부모하고 상의하고 해가는 그런 가정 문화가 있어야 아이도 그렇게 됩니다. 나는 안 그래 놓고 넌 그래라.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 요즘 애들이 인터넷 때문에 대인관계,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 TV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늘 TV 본다 공부해가지고 당시에 부모들은 그게 큰 일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애들이 맨날 쳐다보고 공부하라고 만화방에 가가 있고 만화 빌려다 산더미같이 지어놓고 보고 있고, 그게 말썽이고. 또 노래를 불러도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세대가 볼 때는 뭐 팝송이니 뭐니 무슨 노래 같지 않는 걸 시끄럽게 떠들고 한다 이랬잖아. 요즘 노래는 또 다르죠.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요즘 애들 노래는 그게 노래인지 뭔지 중얼대면서
이렇게 시대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만 기성세대도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늘 자기 관점, 자기 세대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하고 한국말 해서 서로 얘기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기독교인하고 불교인하고 만나면 서로 딴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 자식이 만나도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자식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터넷 보는 거 거기만 빠져 있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내가 보기에 잘못됐지. 아이는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어릴 때 걸어도 다녔고, 그 다음에 트럭도 타고 다녔고, 버스도 타고 다녔고, 그러다 어른이 돼가 요즘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탄다.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자가용을 그만두고 택시를 타거나 택시를 그만두고 버스를 타거나 어정한 길을 걸어가거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버스를 좀 타봤거나 아니면 늘 아버지 자가용을 타고 다녔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걸어 다닐 줄도 모르고 버스를 탈 줄 몰라요. 그거밖에 몸에 익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낭비벽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검소하게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있더라도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아이에게는 꼭 비행기 태우거나 기차도 좋은 기차 태우거나 승용차를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어릴 때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의식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우리들이 인생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뭐 꼭 내가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 일이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내가 답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답답해가 나한테 물었어요. 내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내가 답답해서 물었죠. 그게 내 문제예요. 아들은 그냥 경계예요. 그 아들에 대한 나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애가 18살이 넘었으면 이미 독립된 인생을 가도록 놔둔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자기 인생이에요. 여기에 이웃으로서 또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5가지만 어긋나지 않으면 관여를 안 해야 됩니다. 첫째,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는 일. 두 번째,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일. 세 번째,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일. 네 번째, 거짓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일. 다섯 번째, 술을 먹고 취해서 헤매거나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성인에 대한 예의로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실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의 인생이에요. 그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자식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그것이 자식에게는 큰 불행이죠. 예를 들어서 스님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도움을 못 얻었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부모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냐?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온갖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었대. 부모가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어. 부모의 간섭을 안 받았어요.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초등학교를 나와서 부모의 도움을 못 받았다. 보호를 못 받았다. 이래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빈다면 부모의 간섭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끝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생력이 있습니다. 잘 보살펴서 키운 애들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자식 사랑인가?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 집착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살았는가? 이게 반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의 자유를 위하고 아이의 자유를 위해서 자식에 대한 간섭을 중지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요. 이건 외면도 아니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싫어서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가 온갖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는 것을 봐낼 수 있는 부모의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 못 봐냅니다. 결국은 또 간섭하게 되고 또 간섭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자식 때문에 괴롭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된다. 부부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만나가지고 늘 상대편 인생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괴롭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 있어서 행복하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서 자유롭고 남편은 아내가 있어서 자유롭고 이렇게 안 되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남편에게 속박받고 아내에게 속박받고 아내 때문에 괴롭고 자식에게 속박받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부모에게 속박받고 부모 때문에 괴롭고 이거는 전생에 원수가 부모 자식이 되거나 원수가 부부가 돼서 이 새끼도 이렇게 서로 괴롭힌다. 그게 아니에요. 간섭해서 그래. 간섭. 남의 인생에 자꾸 관여하는 거예요. 이걸 저지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도 본인이 철저히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움을 주고 돈을 빌려달라면 딱 자용증 쓰고 빌려주고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립심이 생겨요. 대신에 뭘 안 해야 된다? 간섭을 안 해야 돼. 나도 간섭 안 하는 대신에 나도 뭘 해줄 때는 반드시 엄격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간섭을 마치 내 종부리듯이 내 맘대로 간섭을 하고 그리고 또 늘 뭘 해주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자립심을 없애고 간섭해서 상대의 어떤 창조성을 없애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망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체해야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쫓아내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독립을 해서 살도록 나도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되고 대신에 자식에게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요. 첫째, 간섭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마음의 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매일 108배를 하면서 제가 아이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걸 좀 내 병을 빨리 좀 고치고자 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깨달음장에 가셔서 자기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눈을 떠야 됩니다. 자기 눈을 뜨면 아예 마음이 읽혀요.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정진을 하면 저절로 대화가 됩니다. 대화하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대화가 된다. 컴퓨터에 있는 것이 딱 보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참고 얘야 이리 와라 얘기 좀 하자. 근데도 계속하고 있으면 성질이 팍 나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 하고 있는 아들이 보기 싫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를 하자 하는 말을 하면 금방 애가 응하기도 하고 또 안 응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벌써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처음에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좋은 마음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나중에는 갈등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문제는 같이 그 부부가 같이 해야만이 부부가 같이 하면 좋지만은 이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마누라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부부가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바로 내 마음이 이 책임을 마누라한테 슬쩍 전가하는 태도거든. 그래서 내가 부인 얘기를 잃지 않아. 부인이 어떻게 하든 엄마하고 아들이 싸우든 말든 그거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또 법문 듣고 가서 부인한테 그 스님 얘기 들으니까 그 자식이 너무 간섭하지 마라 그랬다. 18살 넘으면 그냥 딱 정을 끊으라 그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부인은 그냥 엄마로서 자기들끼리 뭐 도와주고 싸우고 적기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의 부인과 나의 자식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 모자끼리 싸운다. 이웃집 모자끼리 싸우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나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부인이 어떻게 해라 자식이 어떻게 해라 이 생각을 딱 끊어야 내 공부가 되고 여기에 뭔가 효험이 나지. 이걸 바로 슬쩍 벌써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분명해야 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다.